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입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 어렵지 않았죠?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 가입하면 평생 동안 보장되는 보험. 그런데 그 보험금은 내가 사망해야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유가족에게 남은 가족에게는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이걸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최근에 제도가 개선이 됐죠. 연금 형식으로 사전에 당겨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게 지난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경제상식 측면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정답 종신보험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5358님이 저도 20년 넘게 종신보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고 힘들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윤희님은 신혼 초에 가입했던 종신보험을 해약했어요. 내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에 쓰고 죽자는 마음이었는데 쓸 돈도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6676님은 남편이 종신보험 해지해서 차 바꾸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보험은 항상 처음에 가입한 그 목적대로 유지를 하는 게 초심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게. 또 8325님은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30대 초반 그 시절에 어린 자식을 두고 하룻밤 사이 급환으로 혼자 떠나신 애들 아빠.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종신보험은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 또 여러분의 그 실시간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59원대로 11원 거의 12원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1,470원대 초반에서 1,450원대 후반으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1,450원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구두 개입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활용해서 대처하겠다라고 구두 개입이 나오니까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오늘은 나스닥이 좀 2% 넘게 떨어진 영향 받아서 코스피도 2.4%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1.2%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6%까지 낙폭이 커졌고요. 삼성전자도 거의 4% 빠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좀 변동성이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모실 분이 애널리스트입니다. 근데 애널리스트인데도 월가, 월스트리트에서 3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그런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그 치열한 월가에서 시각장애인 또 동양인 애널리스트로 30년 넘게 어떻게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분을 모셨습니다. 신순규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책도 새로 쓰셨어요. 예.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예, 맞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거예요? 제 삶에 그런 어떤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문장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전부터도 저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주위 사람들, 어른들, 친구들이 어렵다. 그건 못할 텐데 해도 저는 하고 싶으니까 방법을 찾는 걸로 많이 고집을 부려서 하는 것들이 꽤 있어서요. 돌아보니까 그리고 이 문장이 제가 유퀴즈 출연을 하면서 이게 좀 인기를 얻은 그런 문장이기도 한데 돌아보니까 제가 그런 거를 매일 외우고 그러는 건 아닌데 삶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할 수 있다고 먼저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취지로 그 CFA라고도 하죠. 공인 재무분석가. 그리고 시각장애인으로서 공인 재무분석가 자격증을 따신 게 처음이세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거는 그때는 20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봐서 이제 3차 통과를 하면 그 후에 이제 또 경험을 쌓아서 취득하는 그런 그 데signation인데 그때 제가 이제 시험을 치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걸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고 뭐 그랬었는데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 CFA 데signation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시각장애인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로 일하신 지 31년째. 요즘에는 맞습니다.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요즘에는 브라운 브라더스 헤르먼이라는 네. 회사에서 저희가 자산 운용 사업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채권 그룹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회사들이 기업들이 발행하는 그 채권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분석을 하고 그렇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른바 채권형 펀드 예. 운용을 또 이제 함께 예. 시장 조사도 하고 계시는 분. 그 9살 때 시력을 잃으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이후에 시력을 잃으신 다음에 피아노도 배우시고 양궁에도 도전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양궁은 도전한 거라기보다 선생님이 되게 미국에는 고등학교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가 40년 전이네요. 그때는 체육 시간이 항상 있었고 그 1년 동안 그 다루는 그런 그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양궁이 저에게 차례가 됐을 때 저는 당연히 저는 교실에 가서 자습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너가 이거를 못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방법을 찾으셔서 그러니까 그 표적을 똑바로 앞에 놓고 보이진 않지만 거기에 이제 제가 똑바로 섰을 때 딱 표적을 볼 수 있게끔 큰 그 의자를 아주 네모난 의자를 세워놓고 제가 그 뒤에 서서 그러면 이제 자세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너가 쏘면 돼 이거였는데 사실은 제가 뭘 몰랐냐면 이게 그 활을 쏘는 거는 뭐 그 눈으로 봐서 표적을 보는 것보다 자기의 손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딱 쏠 때 이게 손이 아주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야 네네. 표적을 쏠 수가 그쵸. 맞출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잘 못했지만 그래도 아주 소중한 제가 항상 그렇게 살긴 했지만 그거를 이제 말로 문장으로 만들어 주신 선생님이 양궁보다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깨워주셨죠. 그 화살을 그냥 정확하게 쏘는 행위보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경험,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영상 보니까 피아노도 꽤 잘 치시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피아노를 제가 오래 쳤는데 네. 그 모든 분들한테 저를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소질은 진짜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애널리스트로 도전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이거 되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문턱도 높고 예.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으로서 다른 분들이 그 전에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아마도 애널리스트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없었냐면 예. 그 대기업의 그런 큰 증권 회사에 아주 말단으로 처음 시작하는 뭐라 그러죠? 초짜 직원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신입. 죄송합니다. 신입사원으로. 신입사원으로 예. 스타트를 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처럼 같이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전에 시각장애인인데 그런 투자 일을 한다는 분들은 거의 자기가 세운 자그마한 회사에서 자기가 아는 분들의 그 자산을 운영하고 뭐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정규직이 되면서 이제 차차 트레이닝부터 시작해서 훈련부터 시작해서 올라간 사람은 없었던 걸로 알아요. 안은정님이 스승을 잘 만나셨네요. 그 또한 행운입니다. 신순규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 또 주변에 운이 굉장히 많았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거 그리고 많아요. 이 월가의 투자회사를 입사하기까지 네, 또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이죠.
그 기회라는 것. 네. 그것도 참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 받아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제가 하고 싶다 해서 노력을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냐면 네. 한 사람 한 회사면 족하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아이들이 이런 회사에 지원을 했을 때 그때는 제가 얘기하는 90년대 중반 정도 그때는 아직 닷컴 버블이나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은 시대라 사실 다른 사람들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제가 대학원에서 네. 하던 공부 관계로 월가 회사 인사과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내가 사실은 인사과 일보다는 이 그 금융 일을 해보고 싶다, corporate finance 일을 해보고 싶다 했을 때 굉장히 진짜 그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연락해도 잘 전화 다시 안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사람만 한 회사만 나한테 기회를 주면 그게 그거지 뭐 그쵸. 많은 데서 저한테 오라고 그런 건 필요 없다고. 단 한 곳만. 단 한 사람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했었냐면 JP 모건사에 계신 분인데 처음에 JP 모건으로 들어가셨다고요? JP 모건사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 인터뷰를 너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너가 시각장애가 있다는 거를 잊고 1시간 잊고 그냥 대화를 하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인터뷰를 하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계속했고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그 마지막 결정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걔가 이제 입사를 한다면 저의 보스가 되는 분.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끝내고 나서 내가 봤을 때는 너가 우리 팀에 들어오지 못할 이유 없고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갖춰야 될 것들을 많이 갖춘 사람이다. 단 시각장애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거는 너의 문제고 우리 회사 인사과 그리고 이제 그 IT 사람들 문제니까 그거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해라. 네. 기회를 줬고 네. 그 문턱을 이제 넘고 그 네. 험한 길을 헤쳐나가는 건 이제 본인 몫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월가에서 31년째 애널리스트 하신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미 검증되신 분일 테니까. 이게. 그 혹시 차별 같은 거는 혹시 안 겪어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동양인으로서 겪을 수도 있고 네. 장애가 있으신 분으로서 주변에 그런 좀 따가운 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었을 거고 그 이제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당신은 안 보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곤란한 거는 이제 그 자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도 있었고 근데 지금 직장 생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그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를 도와주고 진짜 그냥 동료로만이 아니라 친구로서 저를 지원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뭐 단 한 가지 그 제가 10년 전에 그 출간했던 책에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저랑 그 완전 그 같은 레벨의 그런 그 애널리스트였는데 이제 그 제가 그 윗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너가 훌륭한 애널리스트인지는 알겠는데 너가 더 인정을 받는 거는 너가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 입장에 좀 질투하면서 네가 그렇죠. 동정받아서 그런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분 나쁘지 않으셨어요?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입장을 좀 바꿔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분도 굉장히 훌륭한 애널리스트였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인정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좀 느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때 저희 회사는 이제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파트너를 하면 이제 그 주주고 이제 그 운영을 겸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저희
저희 라인에는 이제 제일 탑 보스였는데 탑 레벨에. 그분이 저를 굉장히 잘 보셔갖고 미팅할 때 굉장히 좀 오버를 하신 적들이 있어서 고선옥님이 오래전에 TV에서 봤을 때 그 버스 타고 출퇴근하시던데 그분 맞죠라고 보내주셨는데 저 보니까 뉴욕까지 월스트리트까지 기차 예, 기차, 타고 지하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통근 기차 부인께서 차로 역까지 바래다 그렇죠, 주고 그렇죠. 혼자서 기차 타고 열차 타고 예, 한 번 월스트리트까지. 갈아타고 그 다음에 지하철 타고 두 번 갈아타고 월가까지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혹시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모든 게 맞아 떨어질 때 지금 갈아탄다 그랬잖아요, 두 번. 예. 모든 게 시간이 맞아 떨어질 때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출근 시간만요? 예. 아니 그 예전에 보니까 이게 뭐 플랫폼도 찾아가셔야 되고 그렇죠. 기차가 그렇죠. 조금 이제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긴 한데 제가 이거를 한 지가 꽤 오래돼요. 이제 익숙해지셔서. 2003년에 저희가 맨하탄에서 뉴저지라는 그 근교로 이사를 갔는데 네. 그때부터 이걸 한 거거든요. 꽤 오래 통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루트를 다니다 보니까 저처럼 똑같은 그런 루틴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를 아는 분들도 많고 저를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들은 뭐 안내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네네네네. 뭐 그분들이 없어서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도와줘요. 예, 도와주고 예.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뉴저지에서 맨하탄으로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저는 이제 들어서 아주 알고 많아요. 있는데, 예, 아주 많아요. 예. 근데 또 이제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또 쉽지는 않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거기도 네, 네. 똑같이 이제 사람 사는 동네니까. 그렇죠. 근데 3시에 기상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그냥 잠버릇이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뭐 부지런한 게 아니고 저는 초저녁 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찍 주무시고. 예, 그러니까 뭐 7시 반 8시쯤 되면 아주 그냥 좀 피곤하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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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래서 아침 그냥 거의 6시 기차를 타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월가는 아주 일찍 시작하는 그런 분야라서 저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다들 한 7시 좀 넘고 뭐 7시 반 정도에는 다들 출근을 합니다. 또 일찍 출근하시고 또 네. 분석 많이 하시려면 네. 기업의 자료, 예, 예. 숫자 많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도 이거 종이로 인쇄해서 보는 사람들도 태블릿 같은 걸로 보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양을 다뤄야 되는데 이거 맞습니다. 다 점자로 변환해서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30년 전에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책자로 그 자료를 보고 그 성과 보고서 같은 거를 검토했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책자를 못 보니까 인쇄물을 못 보니까 제가 그 페이지를 잘라서 한 페이지씩 스캐너에 넣고 스캔을 해서 OCR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걸 텍스트로 만들어 갖고 봤었는데 점자로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크린 리더라는 것이 컴퓨터 스크린에 나타나는 콘텐츠를 말로 또 읽어주는. 점자로 이렇게 그렇게 보여주는 네네. 그런 기능을 하는 이제 그 앱이거든요.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든 뭐 사무직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는 책자가 아니고 프린트된 인쇄물이 아니라 스크린에 다 나타나는 걸로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태블릿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료들과 똑같이 이메일로든 웹 다운로드로든 뭐 블룸버그나 다른 그런 proprietary 앱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 서비스 다운로드라든가 그런 걸로 다 이제 그 제가 필요로 하는 이제 그 자료를 받고요. 네. 그거를 저는 그냥 다만 다른 분들은 눈으로 스크린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을 보지만 저는 이제 귀로 듣고 그런 내용에 따라서 귀로 듣고 아니면 이제 그 점자로 예를 들어서 그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그런 신문 같은 거는 말로 다 하는 거는 이제 제가 귀로 듣고 이제 그냥 숫자들이 많고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엑셀
파일이라든가 네. 그 기업 모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손으로 보고 제가 이제 타이핑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뭐가 많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양도 많고. 많기는 많아요. 그 규제에 따라서 네.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이제 그 제공하는 어떤 그런 보고서라든가 예. 파일링이라든가 그런 거 많고 요새는 이제 그런 경영진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마다 요새는 이제 그 파워포인트도 많이 제공이 되고 뭐가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왜 시각화 자료라고 해서 한눈에 직관적으로 쉽게 보도록 뭔가 압축하고 그려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또 좀 불리하실 테고. 근데 이제 한눈으로 뭐를 동시에 못 본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회사마다 분야에마다 그 중요한 키 매트릭이 그 숫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 네. 그런 이제 그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회사마다 몇 가지 10가지 안 돼요. 아무리 많이 해도 이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넘버들이 그런 성과라든가 그런 그 금융 건강, 그러니까 balance sheet health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게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경영진이 쓰는 거, 사용하는 거, 그 재투자를 한다던가 뭐 배당금을 준다던가 아니면 그 본사의 주식을 사들인다던가 뭐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잖아요. M&A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봤을 때 그렇게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핵심 숫자, 예. 재무제표, 현금 흐름 그 속에서도 딱 핵심을 키 매트릭스. 예, 맞습니다. 멋지십니다. 송성희님이 와 멋지시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 5929님이 신순규 애널리스트 목소리 듣게 돼서 감동입니다. 신문 칼럼도 쓰세요? 신문 칼럼을 통해서도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라고. 매경의 칼럼을 5년 정도 썼고요. 네. 조선일보 칼럼을 한 2년 반 정도 썼는데 그게 한 2, 3년 전 얘기예요. 한 가지 속보 하나만 또 전달해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한미 그 무역 협상 관련된 팩트시트 타결에 대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요. 한미 무역 협상 그리고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 또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차원이 다른 파트너십이 구축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또 하나 한미 동맹은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심화한다라고 하고요. 전시작전과 환수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지한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유능한 실용 외교로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밝힌 내용. 그리고 또 한중 관계를 저해하는 요소는 시간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다시 월가의 애널리스트 신순규 애널리스트. 시각장애인으로서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서 또 성공하신 분의 이야기를 더 한번 또 귀담아서 들어보겠습니다. 31년 차 애널리스트면 진짜 우리말로 왜 강산이 3번 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번의 경제 위기 다 겪어보셨을 테고요. 네네. 롱런 하신 비결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치열했나요? 아니 이거는 비결이 아니고 사실은 저는 처음에 그 청취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JP모건사를 들어갔을 때는 투자은행 일을 했거든요. 인베스트먼트 뱅킹 일을 했고 그럴 때는 굉장히 좀 그 치열한 그런 것들이 많았고 사실 그때는 그랬어요. 친구가 필요하면 강아지를 데려와라. 네? 무슨 말이냐면 그 회사에서 친구 찾을 생각하지 마라. 굉장히 터프한 그런 환경이었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자산운용 그러니까 그런 자산 그 고객이 뭐 뮤추얼 펀드를 통하든 뭐 그런 계좌를 통해서든 맡겨주신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98년에 조인한 브라운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니크한 독특한 회사예요. 미국의 그 창립한 지가 207년이 됐고요. 그리고 아직도
개인 파트너십입니다. 이게 뭐 거의 그 월급 회사라 그러면 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몇십 명의 파트너가 그 주주면서 이제 그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모든 회사들이 한 두 회사 빼고 다 이제 상장을 했고 이제 그 일반인들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잖아요. 네. 브라운 브라더스는 아직도 그 프라이빗 파트너십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규모가 크지 않고 팀도 그렇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말단서부터 이제 그 파트너까지의 그런 그 레벨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말단이 파트너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뭐 의논하고 그러는 것도 흔한 일이고 파트너가 아주 그 어린 친구들한테 시간 좀 내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의 그런 어떤 스탠더드고.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조금 기업 문화가 독특한 곳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열려 있는 곳.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증권 감독원이 요구하는 그런 라이센스를 딸 때도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아까 그 CFA 하는 것처럼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근데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그 직원들이 제가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그럼 이거를 읽어서 녹음을 해주겠다. 그래서 아예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들어와서 그 누구는 몇 시 누구는 몇 시 들어와갖고 자료를 읽어주셨고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동료들 만나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떠날 수가 없죠. 박영은 님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나 자신부터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승기 애널리스트께서 또 좋은 사람이니까 주변에 또 좋은 사람이 같이 있었던 거겠죠. 지금도 그게 또 진행형이고. 그 혹시 애널리스트로서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뭐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뭐 코로나19 팬데믹, 막 폭락, 막 이런 거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혹은 언제가 정말 가장 큰 위기였습니까? 본인에게는?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예요. 뭐냐면 가끔은 증권에 손을 떼야 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99년, 2000년 그때를 기억하는 건데. 닷컴 버블이요? 예, 그때 제가 책임지고 있었던 게 텔레콤 서비스 분야였어요. 와, 그러니까, 가장 핫한. 예, 아주 핫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실 그렇게 핫하지는 않았던 게 그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이제 전화회사. 뭐 장거리 전화회사 뭐 그 이런 것들이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 규제가 그런 정책이 바뀌면서 옛날에는 그 AT&T라고 마벨 그래서 미국을 독점하는 그런 그 전화회사가 있었는데 1984년에 이게 브레이크업이 됩니다. 이게 완전히 그 독점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경쟁화로 바꾸자. 이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경쟁을 시작했고 그 후에 이제 한 15년, 16년 후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거는 여기 이 분야의 모든 것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거는 제가 전문가로서 그 프로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너가 추천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집에 가라 그럴 건데. 애널리스트로서 주식을 추천해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추천할 주식이 없는데. 예. 그리고 뒤로 돌아봐도 그거는 맞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사실 그때 저희들 이제 그 분야 동료들한테 솔직히 살 거 없지 않아? 그러면 다들 살 거 없어.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었고. 직업적으로 해야 할 일과. 따라서 그런 그 회사의 그 주식이 그때는 제가 주식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주식을 했어서 아주 그냥 주식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주식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그 완전히 쓰러져 갈 때 그건 저는 그 블로업이라고 하는데 폭발적으로 떨어질 때 그거 봐 내가 그랬잖아.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그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마 저를 해고시킨 후에 걔 말이 맞았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또 직업적인 숙명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뭐 돈을 얼마나 버냐 그러는데 네. 그때 제가 그 유일하게 보너스를 제로로 받은 해였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그 직장 생활도 힘들었지만 이제 저희는 보너스로 거의 페이를 받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제로가 되고 이제 결혼한 지 4, 5년째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힘들어지고 그때 뭐 힘들었습니다. 닷컴 버블은 어마어마했죠.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통신회사들의 주가를 2000년 주가를 지금도 회복을 25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도 그런 회사 있어요. 지금 3595님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듣고 있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글을 보내주셨는데 월가의 그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신순규님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잠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신순규 애널리스트와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 외환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외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수입 물가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1.9%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하락하고 다우 지수도 1% 이상 떨어지는 등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AI 등 기술주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우리 신순규 애널리스트 이야기 들으면서 권희주님이 임신한 이후로 게을러진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김명아님, 이 아침에 많은 걸 되돌아보게 된 시간입니다. 라고도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최초의 시각장애인 공인 재무 분석사이자 애널리스트인 신순규님과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뭐 밤사이에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오늘도 시장이 좀 빠지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큰 틀에서 보면은 증시 움직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월가에서도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신가요?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요. 네,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도 잘 알고 주위 사람들 알지만 저는 그 증시가 올라갈 때는 좀 우울해지고요. 내려가야 좀 기뻐하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 증권을 사는 사람이라고 바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고 싶어서 가치가 싸져야 제가 그 매입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입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그 인간의 본성과 정확히 이제 반대되는 형식으로 이제 설계되신 왜 이른바 워런 버핏 스타일 아니십니까? 대중과는 완전 다른. 저는 그쪽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완전 천직을 만나신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 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증시 4천 넘어가고 하면서 네네.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 신용융자 규모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흐름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좀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보다는 증권 투자를 할 때 얼마큼 자신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빚을 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싼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미국에는 이제 한국도 있을 거예요. 마전론 있죠. 마진콜. 마전콜 말고 마전론. 그러니까 이게 그 증권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어치 뭐를 사는데
80만 원은 내 돈으로 하고 20만 원은 증권회사에서 그쵸. 그 주식을 담보로 잡고 이제 빌려주는. 뭐 신용융자도 있고 예. 근데 저희는 미국 시장에는 증권회사가 아예 마진론이라고 해서 그렇게 빌려주거든요. 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더 많이 또 쓸 수 있죠. 예. 아니 이거는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뭐 여러분에게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예, 네. 예, 장난은 아닌데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론의 그 이자가 예. 뭐 15%인데 높아요. 13%, 15%.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은 1년 이내에 뭐 적어도 20-30%가 뛴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완전히 자신감이 많거나 그런 기관에서 진짜 전문적으로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맞고요. 확신이 있을 때. 예, 진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제가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이런 거 한 두세 번밖에 안 해본 것 같아요. 평생 두세 번밖에 안 해본 것 같아요. 기회다 싶을 때. 예, 그럴 때 가끔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 위기일 때 그 보험회사 하나가 100불 넘던 주식이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지더니 이제 그 10달러 밑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거는 시장이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이 회사는 파산할 것 같다. 네.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금융위기 때 AIG도 무너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에 이제 불안이 때가 됐을 때. 그렇죠. 근데 사실 AIG라는 회사는 다른 회사도 그렇고 systemically important라고 해서 시스템상에 중요하기 때문에 AI가 무너지면 정부가 그런 그분들을 이제 도와줘서 이제 살려냈을 텐데. 그때 구제금융 들어갔죠. 제가 얘기하는 이 보험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지면 그냥 let it go 했을 거예요. 파산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파산 가능성은 제로고 오히려 저는 그 보험회사에 대한 그런 어카운팅 스탠다드가 달라요. 미국에는 그 다른 기업보다 회계 기준이 방법도 다르고 리포팅하는 것도 달라서 보험회사를 이해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회사를 봤을 때는 전혀 파산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마전을 꽤 크게 해서 득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승부를 보신 거네요. 네. 야. 근데 그거는 루즈할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야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다른 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강조합니다. 야수의 심장은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성, 지성에서 오는 거라고. 맞습니다. 많이 연구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확신을 가졌을 때 야수의 심장처럼 지를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투자에서 성공, 실패 이거에는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분석이나 시장과 다른 그런 소견 같은 것들도 있지만 운도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애니멀 스피릿 그건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게 야성. 예. 그거는 사실 운에 더 의존해서 게임을 하시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예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나는 옳고 시장은 틀리다라는 그런 것이 항상 있긴 한데 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렸다면 어떡하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나는 틀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싸져 있으니. 너무 싸져 있었고 그리고 보험회사는 이게 규제되는 그런 분야의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보고하는 그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까지 있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주식 하나하나 채권 하나하나도 리스트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틀어 봤을 때는 이 회사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그런 걸 다 뜯어보는. 들여다봤을 때 얘는 망할 수가 없다. 파산할 수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시 비슷한 가치로 돌아온다.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금융사들은 또 건전성 관리 되게 예. 중요하게 하고 그거 하나하나 데이터를 다 열어보셨을 때 이 회사는 망할 리가 없다. 예. 근데 주가는 10분의 1 토막 또 그때 크게 예. 투자하신 거군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에게 평생 진짜 몇 번 안 오는 기회예요. 그렇죠. 그렇죠. 5622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게으른 우리 아들 자고 있는데 다시 듣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등짝 스매싱 날리려고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9718 쓰시는 분은 존경스러운 규 애널님 이렇게 보내주셨죠. 신순기 애널리스트님 너무너무 반갑네요. 늘 걱정이 우리 막둥이도 뉴저지 주립대로 직장을 옮긴 지 2달째인데 일이 반가울 수가 있나요? 라고 글을 보내주셨고요. 그 왜 한국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주식 네,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현지에서도 또 한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 이런 거 많이 또 유명해졌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주변에서 말씀 많이 들으세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제가 전 이제 블룸버그 터미널을 쓰거든요. 네. 그런 거 볼 때 가끔 그런 헤드라인을 보죠. 외신 단말기. 뉴스도 보고. 예, 그런데 이제 그 한국 분들이 그 이런 투자에 대해서 좀 도박같이 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leveraged ETF라는 게 있어요. 레버리지. leveraged ETF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빚을 내서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을 뭐 더블, 트리플 2배, 3배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근래에 뭐가 나왔냐면 싱글 스톡 주식 하나를 따라가는 레버리지 ETF가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테슬라 3배. 예, 그렇죠. 예, 그런 건데. 예를 든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투자하는 그 투자자들 중에 70% 넘는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네. 전문가로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돈을 손실할 수 있을까 빨리 했을 때 최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손실을 볼 수 있을까? 최고의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항상 역기법이라고 그 찰리먼거 이야기 거꾸로 생각하라. 예, 이거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P 500이나 코스피나 그런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는 달라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비슷한 성과를 내는 거지만 싱글 스톡 레버리지 ETF는 하루하루를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하루 곱하기 하시는 걸 아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 걸 네.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걸로 뭐랄까 돈을 진짜 많이 벌 수 있는 거는 진짜 100%, 120% 운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손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배짜리를 하게 되면 예. 100에서 10 들어서- 떨어졌을 때 여기는 30이 떨어지니까 70이 되는데 그렇죠. 70에서 다시 30%가 올라간들 91이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절대 그 레버리지로 똑같이 위아래 왔다 갔다 한다 한들 예. 본전이 되기는커녕 녹아내린다. 이게 맞습니다. 전문 용어로 녹아내린다고 하거든요. 그러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애널리스트라는 이제 직업을 갖고 계시니까 또 예. 치열하게 살고 계실 테고 업무량도 엄청 많으실 테고 그렇죠. 자녀분들이 아빠 일하는 모습 보고 애널리스트 되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네. 약 2년 반 정도를 그 풀로 재택근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뭐 영화에 나온 월스트리트 뭐 빅쇼트 이런 걸 보면 영화를 네.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멋있게 나오죠. 요란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애널리스트예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그냥 뭐 읽고 뭐 듣고 누구랑 얘기하고 뭐 그 리포트 쓰고 뭐 모델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지금 뭐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 하기 싫다는 거죠. 지루해 보인다. 굉장히 지루해 보여요. 왜 정보와 소음을 잘 구분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걸 또 이제 구분을 해야 하는데 신순규 애널리스트님은 어떻게 이거를 좀 구분을 하세요?
좀 쉽게 좀 표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이거는 10년 전에 제가 쓴 책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도 쏟아지는 정보가 많았고 소음이 아주 컸고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거에 몇 배, 몇백 배 상황일 거예요. 너무 뭐가 많아요. 많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나 유튜브 채널 이런 걸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그때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해요. 내가 진짜 봐야 되는 것들 진짜 몇 개 그게 뭐 어떤 소스라던가 그런 어떤 그 미디어 채널이라던가 아니면 그 회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그런 그 정보들 그 자료들이라던가 그런 거를 정해놓고 그리고 또 이제 뉴스는 봐야 되니까 내가 이제 그 믿을 만한 그런 뉴스 채널, 뉴스 매체 이런 것들 정해놓고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딴 거 보지 않고.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동안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네요. 이거 한 두어 시간 더 이야기 듣고 싶은데 네. 오늘 미국으로 또 출국하신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월요일에 또 그럼 뉴욕으로 출근하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치열하십니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봅시다라는 책도 새로 쓰셨고요. 예.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감도 주시고 귀감이 돼주시는 월가의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신순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고요. 내일은 주말판 별책 부록이 방송되는 날이죠. 투자에 정말 관심 많은 시기인데요.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의 저자 최상욱 대표와 함께 또 주말 방송도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보시죠. 1라디오 또 유튜브 동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